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방송 재개 후에 12번째 방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그 윙윙 소리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더 개선하려고 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지적이 있으면 더 좀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하려니까 참 어색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에게는 공식 의전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야 뭐 좌석 배치도 어떻고 뭐고 어떻고 이렇습니다. 1위가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2위는 국회의장입니다. 3위는 대법원장입니다. 4위는 헌법재판소장입니다. 5위는 국무총리입니다. 5위가 국무총리입니다. 6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위 여당 대표, 8위 야당 대표, 16위 여당 원내대표, 26위 산자부 장관입니다. 얼마 전에 총리직을 나왔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했느냐. 2위 국회의장, 5위 국무총리, 7위 여당 대표, 그리고 16위 여당 원내대표, 26위 산자부 장관을 거쳤습니다. 이 7위 여당 대표, 이건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였었는데요. 그 당시엔 당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2번이나 했습니다. 장관, 원내대표, 당대표도 그렇지만 국회의장과 총리를 지내고 이렇게 두루두루 거의 VIP 길만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은 아마 정총리가 아마 우리나라 기록일 겁니다. 이보다 조금 덜 화려했던 사람이 유신체제 시절에 백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두진 씨는 재무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하고 위정의 대표를 하고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국무총리를 하고 국회의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국회의장을 하고 2위를 하다가 5위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경력이 화려한 걸로 따지면 백두진 씨 경력보다도 훨씬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당의장을 2번이나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이 백두진 씨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이런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력이 개인적으로는 또는 가문으로 볼 때는 비할 바 없는 영광일 겁니다. 입시전적인 이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아마 뭐 본관을 따져서 예를 들면 뭐 전준희 씨, 뭐 의성김 씨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무슨 팔을 형성할 만한 대단한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면 그가 4달 중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정서상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국무총리를 한 것도 상권분립과 관련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렇게 총리까지 마치고 나서 그래서 그때도 국무총리 한 사람이 총리할 때 그럼 앞으로 국회의장 한 사람들은 정계 은퇴하는 그런 전통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많았어요. 근데 이걸 한 점 더 나가서 이제 대권까지 노린다. 고위직이라는 거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봉사와 헌신을 얘기하죠. 국가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치면 권력을 장악한다는 권력을 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이클리트라는 거 있죠. 야구로 치면은 1루도 치고 한 경기에서 1루, 2루, 3루, 말루 뭐 1루, 2루, 3루 홈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야구에서는 아주 굉장한 즐거움을 팬들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의 세계가 있는 양면성이 있지만 권력의 세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이클리트 이상을 하려고 한다. 이건 좀 별로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호랭이가 날개를 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호랭이가 날개를 다는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짐승은 앞발이지 않습니까? 발. 이게 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도 갖고 있고 날개도 갖고 있고 호랭이처럼 명맹스럽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경영해 주십시오 라고 거의 막 그냥 호소를 하는 박수로 환영하는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자,
이 경제균 전 총리는 자칭 경제통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내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여야 정치인을 통틀어서 경제는 내가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정세균 총리의 경제 관련 브랜드가 뭡니까? 뭘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경제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놨는지 난 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정세균 총리가 했다는 경제 정책이 뭔지 생각이 납니까? 자, 그는요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도 1월까지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했고요. 대표. 2006년도 2월부터 2007년도 1월까지는 산자부 장관을 했고, 이어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또 하고 2016년도 6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는 2년간 국회의장을 했고 2020년도 1월부터 지난 4월달 이달까지죠. 이달에 그만뒀으니까 까지는 총리를 했어요.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당의장을 했을 시기 또는 산자부장을 했을 시기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또 설령 경제가 좋아졌다 하면 그것이 정세균 전 총리 때문에 좋아졌다는 얘기는 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총리가 재직 중에 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파산 상태가 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통이라든가 경제통에 걸맞는 브랜드나 이런 닉네임은 없고 오히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 그게 더 유명한 브랜드가 됐어요. 자, 미스터 스마일, 웃는다. 이거 정치의 세계에서 좋은 별명입니까? 이거 처신 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벼슬을 무난하게 섭렵한 거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어제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권력 카르텔이 작용하는 정치 지형에서의 인기와 여론 지형에서 사는 국민의 지지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 전에 한 90년도에 15대 국회로 들어와서 육선을 하면서 이렇게 온갖 요직을 거쳤지만 경제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 선호도 하면은 뭐 이재명, 윤석열 뭐 20%가 넘고, 그런데 이분은 5%를 넘긴 적이 없어요. 육선을 하고 25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 많은 요직을 다 했는데 1% 하면 2%대예요. 그렇게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지도가 왜 안 나오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정책통이 정치통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다. 좀 안 나온다. 그죠? 정책통이. 자기는 정치통이 아니라 정책통이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통입니까? 정책통입니까?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브랜드, 이건 정책 아닙니까? 정책? 근데 왜 정책을 하는데 이 사람은 1위를 달립니까? 또 전임자, 정세균 총리의 전임자 이낙연 총리. 바로 전임자였는데 이낙연 총리는 한때 40% 지지가 있어서 대세론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한 자리 수치로 떨어졌지만 그런데도 정세균 총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 나는 국민들이 많은 기회를 줘서 훈련이 잘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훈련이 잘 됐다는, 글쎄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변인도 했었죠. 지난주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내서 언급을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서 정치에서부터 모든 보건사회까지 홀로 다 야당의 공세를 받아냈다라고 좀 동정을 했습니다. 왜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했느냐? 정세균 총리가 김부겸 전 의원이 후임 총리로 지명되는 날 바로 그날 짐을 싸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총리가 이 국회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만 이걸 마칠 때까지는 그래도 내각을 책임지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끝나면 바톤 타치라든지 이게 전례인데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그날로 짐을 쌌대요. 정책통이면 국회에 나가서 코로나니 뭐니 설명을 해야지 홍남기 부총리에게 다 떠내겨버리고 그걸 떠나는 거, 이게 무슨 정책통입니까? 난 무슨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의원은요, 정 총리가 총리 재직 중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국회의사당 맞은편 골목에다 200평짜리 2개 층 임대 계약을 했다고. 이게 이제 캠프로 쓴다는 거죠, 캠프로. 총리 재직 중에 그걸 마련했다는 거예요, 200평짜리 2개를. 사실 이 정세균 총리가 후임 총리 후보자 지명 당일날 퇴임식을 갖고 나갔다. 그리고 뭐 이렇게 캠프 뭐 사무실을 만들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요,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고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3%입니다. 적어도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책통이고 잘 훈련됐다는 분이 지명되자마자 후임자 지명되자마자 보따리 싸고 나가고 그 전에 캠프 사무실을 열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동 총리는요,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러시아산 이 백신, 스푸트니크 V인가 하는 이 코로나 백신, 이거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도입하는 걸. 그리고 청와대에다 이걸 좀 검증해달라고 요청을 이재명 지사 했더니 맹비판을 했어요. 그런 검증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지사는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그렇게 백신에 대해서 잘 알고 중요했으면 그럼 왜 보따리를 왜 쌉니까? 빨리 그렇게 서둘러서. 적어도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니겠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백신 검증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뭐 중대본 운운하는 거. 지금 국민들은요, 백신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 권한이 어디냐, 소관이 어디냐를 따지는 거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정 전 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한 걸 보면 더 어이가 없어요. 과거 검찰총장을 끝내고 바로 정치에 직행한 분이 한 분도 없다. 이분, 여기서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임기도 다 안 마치고 중간에 사임을 해서 정치로 직행한다.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치겠느냐. 만약에 정치로 직행한다면 아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다. 그것은 검찰 조직에도 불행이고 국가에도 불행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그 지지도에 대해서는요, 이건 그분이 쌓은 업적을 갖고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반사이익의 측면이 크다. 반사이익이라는 건 내용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정세균 총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직행했다면 정 총리는 국회의장과 총리를 거쳐 대권에 도전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건 혹시 이런 거는 혹시 정치에도 국가에도 불행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무한 출세요, 권력욕 때문에 상권 분립이 개무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식 이런 도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돼도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으로 도전하거나 국회로 도전해도 되는 겁니까? 둘째, 이건 정서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윤석열 총장이 정치로 직행한 이 첫 총장이 된 이유하고 이 윤희 그 반사 이익에 대한 지지도 이 부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정치로 직행하게 된 첫 총장이 정치로 직행한다면 직행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고 정치로 직행으로 했습니까? 누가? 윤석열 본인이 그랬습니까? 집권 세력이 그랬습니까? 그럼 누가 윤석열 총장에게 반사이익을 남겨줬습니까? 만약에 이런 윤 때문에 나라가 분쟁해진다면 정세균 총리는 그렇게 윤이 대권에 출마해서 나라가 불행해지도록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1년을 끌어온 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추 장관을 포함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불행해지면 결국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총리니까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를 결과적으로 올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유체 이탈 발언을 하듯이 적반하장으로 그게 큰 소리 질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요.
3월 4일 날, 지난달 4일 날 사퇴한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캠프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검찰총장 다닐 때도 없습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방역을 하고 백신 확보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총리로 있으면서 캠프를 사무실을 차린 거 아닙니까? 자, 공직자라는 자세로 볼 때 누가 더 문제입니까? 대권은 다른 것도 그렇게 되겠지만 공직이 이 대권은 어떻게 그 뭐 웃어가면서 하는 처신의 목적지도 아니고 입지전이라는 거에 종착역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냉정하게 보고 웬만하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